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월요일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사회에는 흔한 풍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이제 부모님이 낳고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양육하면서 교육을 또 시키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좀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데, 특히 이제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어렸을 때부터 보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이제 10년 이상, 많게는 이제 수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레슨비도 엄청나고요. 학원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장비도 필요하고, 대회에 참가할 때 비용들도 들고요. 또 전공할 때, 실기할 때 이런 준비할 수 있는 비용들, 또 교습소를 이동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들고, 합숙할 때 훈련비나 뭐 예체능의 명문대 진학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막상 이제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진로를 보면은 이제 예체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수요나 이제 공급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요는 좁고 공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체능을 다 준비하지 않아서 공급이 절대 수치로는 낮을 수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진로가 좀 실패하는 안타까운 상황에는 나와서 딱히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는 현실을 또 보면 정말 뭐랄까 좀 많이 안타깝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집니다. 그렇게 공무원은 하나의 어떤 형태, 양태일 뿐이고 전혀 다른 이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허탈하기도 하고 자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혼란스럽고, 가정은 묵묵하게 그 비용을 이제 교육 비용을 감당해 왔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예체능은 재능도 너무 중요한데 환경 싸움이라고 또 합니다. 그 환경이 즉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자본이라고 하는데, 예체능은 다른 분야보다 초기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죠. 악기나 장비 도구도 비싸고요. 전문 강사나 레슨이 또 필수이기도 하고, 대회를 나갈 때나 발표회나 경기 등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예체능에 필요한 것이 자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재능은 꽃 피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일단 사실 경쟁은 국내가 아니라 국제 무대인데, 예술이나 체육이나 무용 등은 국내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외에 뭐 연수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국제대회 경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세계적인 어떤 경험 등이 대부분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서, 즉 앞서 가는 사람들은 이미 국제 스펙을 쌓고 있고, 평범한 가정은 아무리 돈을 쏟아붓더라도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까지는 어떻게 버티긴 하는데, 이후에 전문 직업군으로 진입을 할 때 극심한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예체능계 현실을 보면 직업 시장이 좁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사실 대학 입학까지는 노력과 지원으로 가능하지만 졸업 이후에 직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예체능 전공자들은 이제 비정규직 강사나 이제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레슨을 하는 선생님이 되거나 계약직 선수, 그리고 트레이너나 프리랜서, 뭐 예술가나 이제 프로젝트 단위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고, 계약직 지도자 등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고용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수입의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고, 예체능을 전공으로 정규직을 원하는 학생은 많이 있는데 실제 정규직 일자리 수가 매우 적고, 뭐 예를 들면 대학 강사가 되려면 박사 학위는 필수이고 인지도가 또 필요한데 그걸 갖추더라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려면 극도로 높은 경쟁률을 또 뚫어야 하고, 국공립단체는 항상 매우 낮은 채용률과 프로팀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분의 1일 확률이 높죠. 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면 수십 년에 한 번 생기는 자리가 나기 때문에, 즉 수억을 들여도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적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소득은 낮아지고 생활은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월세나 차비를 마련하기도 불안정하고 장비나 레슨비를 또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노후 준비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현실적인 판단 끝에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준비하는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사실 예체능을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구조가 불안정하고 포화 상태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천재적인 재능과 부모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박지성이 될 수 없고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예체능 공부를 오래 할수록 정규직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뒤늦게 현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 구조상 전공과 무관한 안정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한 흐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공무원 시험은 전공 제한이 또 거의 없기 때문에 예체능 전공자도 필기 시험만 통과를 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좁은 이런 전공자분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가장 접근 가능한 안전한 탈출구가 또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체능을 10년 했든 20년을 했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예체능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체능 졸업자는 취업 시장에서 경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자격증과 실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 신입에 가깝게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은 예체능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만 현실 앞에서 생계와 안전이 우선순위가 되고 특히 이 부모님께서 투자해 준 것을 생각해 보면 희생이 이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낮은 부모님 입장에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러나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점점 현실이 자녀에게 전가가 되는데 전공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진로를 바꿀지 이 모든 결정과 부담이 자녀에게 오고 그리고 그 부담은 종종 자녀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들의 기대는 높아지지만 자녀는 이제 불안정한 거죠. 수억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두 가지 감정을 주는데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부담과 사실 이 정도 하면서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느낌이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날고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성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 감정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졸업 후에 현실을 마주할 때 극심한 괴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또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자녀들은 미안해서 전공을 그만둔다는 말을 못하겠고 부모님이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공무원을 준비는 하지만 공무원도 기본 공부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수년간 합격을 또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이런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언젠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가 재능이 있고 예체능이 너무 좋아서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기가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좀 미리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한다면 가장 무난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식들을 예체능 대학까지 다 지원하면서 수억 원까지 썼는데 결국 졸업하고 보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